지금 노이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거 해소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는 이제 고점 대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들어갈 것 같고요. 10월 한 달만 조금 이제 잘 견뎌내면 2차전지는 그 3분기 실적 발표는 확인해봐야 되니까. 그죠? 그러고 나면 11월, 12월은 좀 그래도 상황이 그러니까 지난 몇 달간 너무 안 좋았잖아요. 그죠? 그거보다 좀 낫지 않나.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제일 편해 보여요. 내년에는 확실히 좋아지는 그림이죠. 안 좋으면 공급 더 줄이죠. 그죠? AI 수요는 붙어 있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시장을 나쁘게 안 보는 게 분명히 이제 올해보다는 좋아질 게 뭐 명백하기 때문에 네. 예, 저는 반도체는 이렇게 불편할 때 투자하시고 내년에 좋은 거 확인하고 사겠다 그러지 마세요. 그렇다고 따져보면은 코스피 쪽은 좀 그래서 반등의 여지 기회들이 좀 있는데 네.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납품 많은 그 종목들만 봐도 2차 전지라든가 AI 관련주들 최근에 막 올해 엄청 많이 그죠. 급등했던 그런 기업 종목들이 많이 지금 내려온 상태인 네. 거예요.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얘들이 빠진다. 이런 알이 먼저 닭이 먼저인데 근데 2차 전지 AI 빠지니까는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? 근데 2차전지가 빠지는 건 증시에 안 좋죠. 안 왜냐면 좋죠. 이제 시총이 지수가- 굉장히 크기 지수가 안 때문에 지금 노이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거 해소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는 이제 고점 대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들어갈 것 같고요. 다만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, 그죠. 새로운 그러니까 뭔가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. 그나마 이제 LG엔솔이 이번에 도요타랑 네. 공급 계약 맺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반전에 뭔가 그 약간 신호탄은 쏜 건 맞아요. 네.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. 음. 한 몇 달 정도는.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제 4분기 특히 4분기엔 또 실적도 3분기보다는 좋다라는 분석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10월 한 달만 조금 이제 잘 견뎌내면 2차전지는 그 3분기 실적 발표는 확인해봐야 되니까. 그죠? 그러고 나면 11월, 12월은 좀 그래도 상황이 그러니까 지난 몇 달간 너무 안 좋았잖아요. 그죠? 그거보다 좀 낫지 않나.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V자 반등은 시간이 좀 걸려요. 그것까지는 이제 또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인 수급 무시는 못 하거든요. 그죠? 네, 그래서 그것까지는 좀 해소가 돼야 되니까 아마 12월 말까지는 이제 바닥 다지는 쪽으로 갈 것 같고 2차전지 내에서 옥석만 잘 가리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초에 또 굉장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연초에는 또 그런 수급 부담 이슈도 전혀 없고 예. 또 지금 충분히 가격도 하락해 있고 또 24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증설 들어가거든요. 예, 그래서 또 내년 초에는 2차전지 좀 괜찮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죠. 이제 와서 뭐 2차전지 이제 손절하겠다. 나 도망가겠다. 이건 아니다. 아니다. 예,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무래도 이제 10월달 기업 실적 발표 3분기도 있잖아요. 네. 뭐 제가 다 기업을 아는 건 아니지만 좀 보면은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아니, 뭐 들던데. 괜찮은 기업들도 있고 이제 2분기까지는 좀 이제 안 좋았는데 네네네. 아마 3분기부터는 조금씩 터닝하는 모습 보여주고 내년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되죠. 근데 이제 약간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꺾인 게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예상했던 것보다는. 근데 그거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으면요 감산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차라리 안 좋을 때 확 안 좋아졌다가 방향성이 근데 4분기 더 안 좋다 이러면 주가는 못 가는 거죠. 근데 그게 아니라 3분기를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저점 2분기가 저점이지만 3분기 기대감이 좀 약해졌지만 4분기에는 이제 돌아서고 내년에는 확실히 좀 반도체에 대해서는 의문부는 없어요. 이번에 마이크론도 그 CEO 이제 뭐 IR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명시돼 있죠. 24년 굉장히 좋을 것 같다. 특히 24년 상반기까지는 DDR5랑 HBM3가 이끌 것 같고 AI 수요가 좋고 그리고 24년 2분기나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기존 제품들 수요. 특히 PC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. 의외로. 그냥 모바일도 더 나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거 보면 또 괜찮아질 것 같고.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분명히 좋은 거는 맞지 않나. 맞지만, 그러면 반도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제일 편해 보여요. 내년에는 확실히 좋아지는 그림이죠. 안 좋으면 공급 더 줄이죠. 그죠? AI 수요는 붙어 있죠.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데 주가가 비싸지도 않고. 예.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좀 괜찮지 않나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시장을 나쁘게 안 보는 게 올해 이제 좀 부진하지만 지금 하반기 들어와선 이 반도체를 보면 굉장히 편해 보이거든요. 작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반도체 얼마나 뭐 올해는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죠. 작년 최악이었는데 그죠.
작년 최악에 어쨌든 모으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는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. 좋았죠.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도 역시 내년 보시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뭐 하면 안 되겠지만 분명히 이제 올해보다는 좋아질 게 뭐 명백하기 때문에 네. 예, 저는 반도체는 이렇게 불편할 때 투자하시고 내년에 좋은 거 확인하고 사겠다 그러지 마세요. 요 시점에서 또 총알을 또 잘 모아놓으신 분들도 있어요. 네, 현금을 맞아요. 잘 확보해놓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제 기회다 싶으면은 이제 어떤 섹터를 또 좀 봐야 될까. 물론 우리가 이제 손에 꼽겠죠. 예, 꼽을 수 있는 섹터들이 있을 텐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 방금 말씀하신 이제 반도체도 있을 거고. 예, 저는 개인적으로 8월, 9월에는 이제 좀 괜찮게 봤던 게 배당주였어요. 보통 8월이 배당주 하기 가장 좋죠, 좋아요. 좋죠. 근데 실제 성과 좋았죠. 8, 9월에 배당주. 근데 이제 와서 또 배당주 올라갔는데 쫓아가는 건 이제 이제는 좀 반대고 네. 또 그들이 좀 빠진다면 그때 네.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1순위는 항상 말씀드리는 반도체. 네. 예, 반도체가 또 최근에 조정도 충분히 받아줬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이게 그때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반도체 보실 때 전공정, 후공정이 요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. 네, 네, 네. 후공정은 이제 AI 쪽이고 근데 이게 섞으셔야 돼요. 음. 뭐 무조건 나는 후공정이 좋으니까 네. 요새 보면 전공정 별 볼 일 없거든요. 네, 네. 안 좋아. 왜냐면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. 근데 내년에 업황 돌리면 내년엔 또 전공정이 더 좋은 퍼포먼스 낼 수도 있어요. 주가는 낮은 상태니까.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하나하나 한번 전공정 하나, 후공정 하나를 하나. 이제 적절하게 섞는 게 좀 필요하고. 근데 후공정 투자하실 때 주의할 건 뭐냐면 무늬만 HBM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. 공급도 안 하는데 그냥 이제 약간 이제 이건 공급하겠지. 이제 그런 건 좀 경계하셔야 돼요. 막연한 기대가. 그러니까 회사에 전화라도 한번 네, 해보셔가지고 실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거 들어가는 거 맞냐, 네. 수주했냐 이런 걸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은 좀 필요해요. 전공정 쪽 같은 경우는 투자하실 때 이제 선단 공정이라고 미세 공정이 있어요. 네. 미세 공정할 때 들어가는 그 장비, 장비 회사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ALD 장비라고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이게 막을 씌운다 그래요. 이제 증착한다 그러는데 그 소재를 이제 이 웨이퍼에 증착하거든요. 그때 이제 한 층 이렇게 쌓는 걸 원자층 증착이라 그래요. 그런 거 만드는 이제 장비 회사들이 앞으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조선업종. 조선주도 이번에 급락이 했더라고요. 좀 잘 가다가 네. 확 부러졌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는 또 물론 있어요.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이렇게 금리 높은데 무슨 뭐 선박 금융이 야, 되겠냐, 그치. 이렇게 고 네. 비용에 해운사들 투자하겠냐 이런 우려들은 있는데 어쨌든 근데 해운사들은 이 고금리 충격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놨어요. 어쨌든 배는 바꿔야 돼요. 환경 문제 때문에 안 바꿀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기왕 바꿀 거 친환경 선박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잖아요. 네네. 그리고 선박 수주가 제일 많았던 게 지난 2000년 초반이었죠. 2000년 초반에 한번 빅사이클 한번 있었잖아요. 네네. 그게 이제 20년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죠. 네. 그 클락슨이라는 데서 27년도에 이건 거기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마 그 선박 교체 사이클 큰 게 한번 올 것 같다. 27년도 정도. 물론 아직은 남아 있는데, 그러니까 뭐 그때 진짜로 이어질지는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아직 선박 교체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거든요. 예. 그동안 이제 폐선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, 근데 앞으로 폐선되고 선박 교체도 해야 되는 사이클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도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고, 다만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거는 중국이 요새 잘해요. 중국이 수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. 만들다 보면 한다는 얘기예요. 한다는 얘기. 예. 반도체는 만들어도 잘 안 돼요, 사실. 장비 때문에.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중국의 그 추격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? 맞아요. 그 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중국이 에이 못하겠지 했는데 다 쫓아오잖아요. 반도체 빼고는 LED도 그렇고 예. 다 그렇죠. 조선에도 그러면 어떡하지가 이게 걱정돼요.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아직 공급적 시장인데 26년 7년부터는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. 대형주들 중에서는 내년 실적 봤을 때 가장 편한 게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반도체하고 조선이 좀 가장 편해 보여서 제일 괜찮다. 그쪽을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보고 있고, 그거 말고 이제 좀 성장하는 섹터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올해 뭐 사실 2차전지 로봇이 굉장히 좋았지만 저는 이제 내년을 본다라면은 그래도 제일 주목해야 될 건 역시 AI하고 AI. 그 이 자율주행. AI랑 그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. 네. 뭐뭐 있냐면 반도체. 특히 메모리가 정말 중요합니다. 이 초고사양 메모리가 이제 붙어줘야 돼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나라 메모리의 미래가 저는 좋다. 테슬라 때문에 더 밝아 보이고, 이 테슬라가 하는 자율주행은
카메라로 하거든요. 네, 그렇죠. 모듈 쪽. 카메라가 이제 8대인데 지금 모델 3에 8대 들어가 있거든요.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델들은 자율주행이 붙으면서 한 12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. 근데 그 카메라 뭐 장비라든가 또 저번에 보니까 삼성전기가 공급 계약 뉴스 나왔잖아요. 아마 네. 그거 테슬라로 추정을 해요.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또 공급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그런 기업들 메모리 반도체 말고도 뭐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. 그죠.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 그런 기업들도 계속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스닥의 중소형주나 성장주 투자하신다면 내년을 보는 방향은 AI, 반도체, 자율주행 쪽에 관련된 것 중에서 한번 심사. 어차피 연말까지는 코스닥이 막 이런 수급 이슈가 있으니까 그죠.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개만 잘 선택하시면 내년 농사는 저는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3개월은 내년에 내가 코스닥에서 뭘 할까 요걸 좀 한번 스마트폰에서 변화는 더 이상 없잖아요. 여기서 더 변화시킬 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애플도 XR 기기 내놓지만 그건 시간 걸리고 그러면 그 다음 변화는 제가 봤을 땐 자동차밖에 없어요. 그 다음의 변화는. 제일 사람들이 많이 또 예. 소비하고. 그래서 여기가 진짜 기회거든요. 그래서 이미 우린 배터리로 한번 느꼈잖아요. 네네네. 배터리가 동력원이 변하면서 배터리주들이 그렇게 갔는데 그 다음 타전 뭐가 될까? 그러면 결국 시스템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. 예.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.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어요. 네. 아,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. 야, 따뜻한 정말 어렵구나. 아, 쉽지 않죠. 이거 제도 바뀐 뒤로 차라리 따뜻함이 없으면 네. 따뜻한 한번 뛰고 운전하면 다음날도 갈 텐데 와, 이거 뭐 따뜻한 어린 반푼어치도 없던데요? 아유, 그게 400%잖아요. 400%예요. 쉽지 않죠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그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시초가가 네. 이제 2배 이상에서 출발했잖아요. 네. 그래서 6만 원 넘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시가총액이 4조 6천억까지 갔어요. 시총이. 예. 그러면 싼 건 절대 아니거든요. 시총이.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조 넘었을 때도 그죠. 비싸다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1조 6천억인데 이게 이제 그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총이 4조 막 5조 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.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결코 좀 싸진 않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이렇게 로봇 뭐 누가 뭐 의심을 하냐 그것도 물론 뭐 맞는 얘기지만 분명한 건 밸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고금리 환경이에요. 이게 저금리 때면은 무시하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환경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그런 점 유의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로봇주도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좀 보수적으로 연말까지는. 왜냐하면 나빠서가 아니라 물론 테슬라의 뭐 그 로봇 있잖아요. 그것도 이번에 영상 보니까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내년에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방향은 맞는데 주가가 그걸 미리 반영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많이 달려왔고 그리고 연말까지 또 개인들의 양도차 있고 하세요. 물량도 있을 거고 또 두산 로보틱스가 상징적인 게 이게 상장하면서 이벤트가 일단 끝나버렸어요. 한 번의 이벤트가. 그죠. 예, 그러니까 끝나버렸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막 급락을 하고 네. 그 지주사 두산은 예상은 했어요. 이게 보통 상장하면 급락하거든요. 그죠. 오늘 완전히 폭락을 하더라고요.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. 네, 두산이 그것 때문에.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 투자 이게 보실 때 지주회사인데 자회사 큰 게 상장하면 두산처럼 또 이슈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꼭 항상 이게 이 두산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기억났던 게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상장한 날 10% 폭락해 버렸어요.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자회사 큰 게 상장할 때는 지주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다음 달에 또 이게 또 있단 말이에요. 이제 하반기 가면은 가장 우리가 또 한번 관심 가질 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. 네. 네. 아 근데 지금 에코프로가 안 좋아서. 근데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7월이나 6월에 상장했으면 훨씬 더 높은 밸류를 받았을 그렇죠. 텐데 지금 2차전지가 좀 꺾여버렸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밸류가 어떻게 측정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에코프로의 장점은 그 자회사들이 다 이렇게 수직 계열화 돼 있잖아요. 뭐 네네네. 리튬도 있고 네. 이렇게 뭐 전구체 사업도 하고 있고 네. 이게 굉장히 강점이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자회사들이 어쨌든 하나씩 좀 상장을 하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래도 뭐 워낙 좀 대여급이니까 또 몰릴 것 같아요. 개인 투자분들도 선호하는 기업이니까 할 것 같은데 에코프로 주가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. 그쵸. 예, 자회사들이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비상장 자회사들이
그 지주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상장 안 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거기서 맞아요. 버는 배당을 주주들이 맞아요. 다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상장을 하나씩 시켜버리면 네, 분산되니까. 어쨌든 분산되고 우리 카카오 봤잖아요. 그죠. 카카오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명확하게 좀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결코 좋을 수 없고 그래서 저는 포스코 홀딩스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분할했잖아요. 그때 물적 분할할 때 난리 났었어요. 난리 한번 났죠, 이거 왜 그거 하냐 못했죠. 상장하려. 네, 근데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회사 절대 상장 안 시킨다.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그 이제 지주사 하나는 상장을 맞네, 하는데 카카오네, 그쵸. 기존에 상장한 회사들 있잖아요. 네네네. 그 회사들은 뭐 이미 상장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포스코가 이제 철강사도 있고 몇몇 기업들은 그냥 네. 비상장 상태로 그러니까 약간은 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회사의 모델로 가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. 그래서 상장 안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했죠 그때 네. 당시에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아요. 음. 그런 그림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. 그러니까 버크셔 회사의 방식이니까 버크셔 회사의 뭐 자회사 상장 안 시키잖아요. 절대로. 근데 자꾸 지주회사가 상장시키는 건 그렇게 주주들한테는 좋을 수는 없다. 맞아요. 분산 효과가 생겨버리니까. 맞아요. 예. 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알아봤고 또 저희가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사님 뵙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또 뵙기 전까지 시장이 좀 그 사이는 좀 좋은 얘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반등도 좀 하고 네.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이제 11월, 12월, 네. 3개월인데 12월은 거의 이제 연말로 이제 연말로 들어가면 가죠. 예 그러기 때문에 또 한 두세 달 남은 달은 좀 시장이 반등도 하고 좀 쉬어야 될 분들이 날씨도 쌀쌀한데 따뜻한 겨울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. 이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. 네네. 네, 또 뵙도록 네,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